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수능 난도를 비롯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이었는데요. 수능이 끝나야만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신데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매우 어려웠던 올 수능부터 서희초 문제까지 다양한 교육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네. 수능 전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때 제가 섭외 전화 드렸는데 수능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예. 수능 끝나야 나올 수능 수 있다. 직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해도 좀 힘드셨죠? 수능 관리할 때 교육청에서는 네. 어디에 가장 큰 신경을 쓰나요? 서울에서 1교시 종료벨인가요? 네. 뭐 1분 30초 먼저 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능에 네. 그 크고 작은 대개는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학교에서는 배를 1분 먼저 올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자살 사건도 한 사건 있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자살 사건도 있었고 또 제가 인상적으로 한 사건은 이제 일종의 부정행위 취소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뭐 항의 1인 시위를 하는 사건도 아이고야. 있고 예.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능 현장은 저희들로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고가 없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는 그렇습니다. 경쟁이 가장 뜨거운 날이 꼭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좀 추운데 그래도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많이 날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긴장하지 않고 지금은 그럼 학생들은 다 뭐 이렇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대개 뭐 면접 보고. 수능을 대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네. 채점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어느 그렇군요. 정도 마음의 네. 준비를 하기도 하고 네. 제가 다니는 저기 미장원이 있는데 네. 아드님이 삼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뭐 저기 그 잘 보라고 뭘 사드리는 그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또 그 난이도에 따라서 네. 희비가 막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수. 그러니까요. 지금 역대급으로 N수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삼수생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지만 올해는 역시 불수능이었다. 매우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출제 기관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였다. 이때 고3 수험생들이 폭발했습니다. 예. 네. 답지 놓고 소개팅하냐. 무슨 매력.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능 난이도 그래서 문제. 이제 수능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출제 문항은 이제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난이도나 네. 변별력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큰 킬러 문항은 없지만 중간 수준의 네. 뭐 다양한 오답들이. 킬러 문항 예. 오답이 많이 내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나와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왜냐하면 약간의 이전보다는 그렇게 조금 쉬운 수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 N수생이 되고 맞아요. 예. 진입을 했는데 30%가 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거의 뭐 90 몇 프로가 오답을 낼 정도로 네. 그런 문제도 이제 나와서 예.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수능 문제 출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킬러 문항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대, 예. 현실 이것 사이에서 굉장히 예.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수능을 할 때마다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어떻든 입시 경쟁이 도대체 수그러들지 않는 치열해지는. 예. 그게 더 왜 그럴까?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까? 예.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치러질 때마다 예. 뭐 숙제를 하나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그 각자의 개성과 재능이 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학생들이 한 차례 시험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요 평가 시스템은 네.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대안적 고민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수능철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수능철마다 일시적으로 고민했다가 또 1년 내내 고민 안 했다가 다시 또 수능철 때문에 고민하는 이슈가 아니라 그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냐면요. 뭐 유치원의 의대반 뭐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초등 의대반이 좀 많죠. 뭐 초등 의대반 예.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이 사교육 시장은 뭐 그냥 대치동 가보면 뭐 완전히 인산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입시 경쟁,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입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사교육 그렇습니다. 시장은 더 커지고 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그렇죠. 예, 꼼꼼하게 지적했지만 뭐 이게 사실은 이 입시 경쟁 혹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네. 대학 입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대학 서열화라고 할까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배후에 있는 네. 우리 노동시장이나 직업 세상에서의 어떻든 서열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네. 뭔가 좀 솔루션을 찾아야 될 영역이다. 오히려 요 방식은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들은 여러 풍선 효과 같이 나타나는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네. 평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전국의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이 합의를 해서 대안을 나름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 네. 대입제도 개선안이 있고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예. 했는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주로 수능과 내신을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로 하는 큰 가치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 예. 요렇게 일단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면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 회장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바꾼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내신이 있고 네. 수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고사가 평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면접도 있고 뭐 실기도 있고 있지 네,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신과 수능이 이제 기본 요소인데 네. 이제 지금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서는 이제 수능이 이제 9등급제고 그다음에 내신은 상대평가 5등급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평가 5등급제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걸 전제할 때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미래 비전에 비전.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 잘 떼는 거. 네. 그다음에 소인수 과목은 기피하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모집단이 커야 그렇습니다. 1등급이 예.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안에서는 어쨌든 수능 9등급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하고 또 몇 개 과목을 지금 바꾼 게 있어요. 아. 네, 바꿨는데 뭐냐면은 이제 국영수가 중요하잖아, 되게. 영어를 빼고 국어하고 수학을 올해도 국어가 어려웠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을 이제 그 개편안에서는 네. 이제 아예 그 일반 선택까지를 다 포괄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통 국어를 굉장히 광의로 치르게 수학도 그렇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공통 국어, 공통 예. 수학. 예.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대수, 네. 미적분, 네. 확률과 통계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대수나 미적분, 확률 통계 초급 미적분까지를 다 공통 과목으로 놓고 수학도 네. 이제 심화 수학을 미적분 투하고 기하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고급 수학이죠. 예. 고급 수학을 이제 선택 과목에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이제 개편안에 개편안에. 그래서 시도교육감에 비해서는 이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은 심화 수학만 보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거기 사교육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예. 물론 이제 수학 그 학회라든가 이런 쪽 수학계에서는 이제
대학에 가서 뭐 AI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학 고급 수학이 필요하다. 네. 다시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어려운 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넣으려고 넣어야 해요. 된다. 네, 근데 시도 교육감들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심화 수학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네. 그러면 모든 게 변별이 거기가 예, 되고 예. 그러면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대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다 심화 수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 수학까지 모든 학생이 하게 되는.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사교육이 훨씬 팽창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적분투 기하 이거 뭐 사실은 뭐 이과생들은 모르겠지만 대학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실 수학할 일도 거의 없는데 그렇습니다. 문과생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취업과 그다음에 내 일상의 행복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시도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자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주요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크게 네. 보면은 이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뭐 1등급 90점이 넘으면 다 1등급 줘버리는 네. 거죠. 예. 그렇게 주는 거고 상대평가는 이제 비율을 주는 거죠. 비율, 예. 그래서 5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개편안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이제 지금 교육감들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돼야 된다. 네. 만일 지금 고교학점제 하에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점수 많이 받는 과목, 그 다음에 학생 많은 과목. 그러면 이제 원래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네. 학생 수가 적어도 그게 자신의 미래 진로에 더 필요하면은 개설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우려를 갖지 않고 예. 요게 이제 그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교육감들의 대개 이제 입장이라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예. 어떤 취지에서 도입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크게 보면 네. 기존에는 교육과정이 획일화돼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표준화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딱 그것만 듣는. 예, 그러니까 예. 학생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네. 학생들의 진로도 다양화되는데 예. 이제 교육과정은 획일화돼 있으니까 다양한 과목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네.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하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절대평가가 네. 같이 가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사탐, 과탐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과목이 좀 복잡하긴 네, 합니다만 예.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학력고사 있어요. 세대들 어렵습니다. 사탐, 과탐이 있는데 네. 지금 개편안에서는 사탐과 과탐이 공통 1학년 배운 것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되고 나머지들은 이게 2, 3학년 과목들이 말하자면 거기에 사탐, 과탐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2, 3학년은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과목, 네. 과학 과목에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17과목 중에서 그냥 2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공통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공통으로 물어보면 선택 과목 다 죽는다. 보통 이제 뭐 진로 선택, 예. 뭐 융합 선택 이렇게 조금 있어요. 예, 선택 예, 과목들이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 교육감들은 어쨌든 생각을 갖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교학점제 하에 절대평가로 가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비록 적은 숫자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네. 방식으로 예. 가야 어쨌든 그 고교 교육 과정이 좀 다양하게 되고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교육감님께서 이제 사회학자기도 하시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도 이게 대학 서열화 문제, 그다음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문제,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교육감
일에 뛰어든 측면도 예.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고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지만 그래서 뭐 외고 자사고 이런 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만 정권 교체되면서 다 무의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외고 부활, 자사고 부활, 입시 경쟁 더 격화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지금 가장 무기력감도 핵심적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지금 10년 동안 서울교육감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거의 10년이 된 동안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네. 그래서 이제 고교 서열화를 예. 완화하자. 예, 예. 그래서 이게 수직 서열화를 예. 일종의 수평적으로 좀 다양한 네, 네. 고교 체제로 바꾸자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말하자면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그 일반고 전환이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시행령 기반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예. 시행령을 바꿔서 자사고 외고의 존치의 방향으로 예.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바꿔버리게 된 거죠. 급변침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자사고 외고의 경쟁률이 올라간다거나 고교 서열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 고교 학교의 다양화 혹은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니고 네.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이기도 하고 예. 교육 과정이 다양한 그러니까 한 학교 내에서 네. 이렇게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해서 획일적이 아니라 예. 그 방향이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좀 인류고등학교나 이렇게 해서 서열화된 상위 학교에 가고자 하는 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류대학에 예, 가기 예.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 예. 말하자면 학부모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무의로 많이 돌아가서 저도 굉장히 큰 좌절감 및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